가지고 조금 멀어지는 것 같은데 저희 형찬이는 아들 녀석은 굉장히 여러 가지 증상을 나타내는데 이 녀석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일입니다. 갑자기 한 2월 달 정도 됐는데 3월 달 정도 됐는데 저한테 갖고 있는 기름회사 그 유류회사의 주식을 팔겠다는 겁니다. 아빠 그거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저는 이제 제가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장가 갈 때까지는 못 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 권했습니다. 회사가 망할 거면 아니면 아빠는 끝까지 갖게 할 거야. 그랬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기름 그 회사를 팔겠다고 나서길래 제가 물었더니 겨울이 지나서 사람들이 기름을 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뭘 할 건데? 그랬더니 여름이 다가오면 음료수가 많이 팔리니까 그걸 사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고서 초등학교 5학년한테 제가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구슬치기만 했거든요. 네, 놀랍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자동차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자동차 회사의 회장님이 얼마 전에 구속이 되셨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녀석이 얼마나 걱정을 하는지 그 회사가 어떻게 될까봐 네 괜찮냐고 저한테 물음을 던지는데 야 이게 틀리는구나. 5학년짜리가 그 생각을 하는데 저희 아들 녀석은 신문을 이렇게 아침마다 엄마가 보고 난 신문을 보다가 그런 거 관련된 얘기면 저한테 묻습니다. 지금 6학년인데 중학교 올라가죠. 제가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십니다. 괜히 아이한테 먼저 돈을 알려주면. 그렇지 않습니다. 걱정을 하시는데 남자를 몇 번 만나봐야 좋은 배우자를 고릅니다. 전혀 몰라서 가지고는 나중에 돈과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알고 계신 의사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이분은 평생 동안 모은 돈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적금에서 열심히 모은 돈을 60세 은퇴할 쯤에 내가 건물 하나 지어가지고 임대로 생활해야지 마음먹다가 사기당했습니다. 이제 다시 치과 의사 생활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나이 드신 선생님을 그렇게 모두가 반겨하면서 찾아가지 않습니다. 인생이 다 어그러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된 경제교육은 아이를 전혀 다르게 만듭니다. 단지 제가 받은 용돈을 어떻게 소비하느냐. 소비 그러니까 생각나네요. 재작년 빼빼로데이 때 아닙니다. 작년 빼빼로데이죠. 11월 11일 날 저희 아들 녀석이 학교에서 빼빼로를 많이 받으니까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달 용돈을 다 털어서 빼빼로를 사서 자기한테 준 여자친구들한테 다 줬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알았습니다. 2달 용돈 정지시켰습니다. 소비가 왜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중요한 건 그 돈은 지금 그 아이가 50만 원을 갖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이 투자한 50만 원은 지금 14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이 괜찮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부모님이 주신 돈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걸 남겨서 목표를 위해서 적금을 들어야 되고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똑같이 열심히 해서 받은 소득을 가지고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저축하고 어떻게 투자하고를 지금서부터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은 아마 나중에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절대 잘못된 물론 가다가 순간적으로 실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치명적인 실수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꼬마들이 저희 이 녀석들이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아들 녀석이 아빠 제가 검도학원을 보냈는데 그 관장 선생님이 이렇게 칼 뽑아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아빠 나도 저 검을 사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게 자기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된다. 너가 중학교 가면 그 검이란 건 다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사서 가지고 얼마나 네가 유용성이 있길래 그리고 말렸는데도 가지고 가신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말리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살 돈의 반을 모았으면 좋겠다. 반을 모으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냥 못 모으겠지 그러고 얘기를 했는데 녀석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필요한 돈의 반을 모았습니다. 제가 한 입으로 두말할 수 없어서 나머지 돈을 줬습니다. 아빠 돈 반, 자기 돈 반 했는데 이 산 검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여지껏 들였던 돈 중에 최고 많은 돈을 들인 겁니다. 아주 밤에 잘 때도 모셔놓고 자더라고요. 감히 이걸 잊어버린다?
상상을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학부모로서 자녀들이 뭐 가서 잊어버리고 오면 엄마 사야 되라고 할 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내줍니다. 왜? 자기 돈이 들어간 게 없고 엄마의 돈은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돈이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본체를 바꿨습니다. 컴퓨터. 아이들은 당연히 그 본체를 위해서 자기 돈의 반을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물건을 소중히 여기는 것까지 모든 것이 다 이 용돈 교육서부터 시작되는 이 안에 다 배어 있습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합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미 자기한테 주어진 돈, 용돈 2만 원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내가 만족을 느끼고 후회하지 않을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느껴보면 나중에 더 많은 돈으로 내가 행복하고 내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는 얼만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선택이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기회를 스스로에게 부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소년 경제교육입니다. 받은 용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고 모은 돈을 또 어떻게 쓰고 또 어떻게 굴리고 또 어떻게 쓰고 어떻게 남기고 이런 동그라미 10개를 그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이 여기서부터 번 돈이 아니죠. 받은 돈이죠. 받은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어떻게 할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어른이 돼서 성인 생활에서 나타나는 그런 면들을 다 미리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의 용돈과 관련된 교육이 지금 시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제를 끌고 있습니다. 책도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제가 교육청 같은 데 가서 교장선생님들, 교감선생님들, 교육위원 이런 분들하고 같이 모였을 때 강의를 해보면 진짜 많은 문제점이 우리 자녀들한테 있습니다. 그 자녀들한테 나타나는 돈과 관련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풀어주신다면 아마 적지 않게 적어도 지금부터 3년, 6년 정도의 계획을 가진다면 이 아이들한테 이게 습관이 되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테크라고 하는 것이 좀 너무 어려운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쓰느냐 또는 지금 쓰느냐 조금 이따 쓰느냐 나중 쓰느냐 이런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문제죠. 시간. 지금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것을 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가진 것이라고 표시하도록 만들었는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현재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현재 만족스러운 게 대표적인 게 차죠. 자동차. 그 다음에 집도 현재 만족스러운 거죠.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만족스러운 거 있습니다. 조금 나중. 조금 나중은 여러분들이 예금 이런 것들이 조금 나중입니다. 아주 먼 미래는 무슨 연금 자산 이런 것들이 먼 미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지금 필요한 것에 쓰느냐 조금 있다 필요한 것에 쓰느냐 나중에 필요한 것에 쓰느냐 이 시간을 사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한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적당하게 보너스도 주면서 습관화하게 되면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용돈을 저희가 지금은 한 달치로 줍니다. 지금은 한 달치 많이 익숙해져서 뭐 주 단위로 처음에 찢을 이유가 없죠. 한 달을 편지 봉투에서 넣어줍니다. 그럼 편지 봉투에다가 지난달